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6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김도환입니다. 유민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평등명절을 보냈나봐요. 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저요? 밝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혹시 방송에서 뭐 그런 거 보셨어요? 고부 갈등이나 이런 거? 아니 뭐 전혀 방송.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남의 고불 갈등까지 볼 정도의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뭐 그런 집이 있나 보죠. 아무튼간에 다들 그 간 참견이 정말 봄물 터지는 그런 시기이죠. 모든 관심, 모든 오지랖. 저는 굉장히 오지랖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지랖이 많은데 네. 불편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런 질문 정말 불편하고 신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요즘 깨닫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다. 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요새는 그런 기사들 많잖아요. 뭐 요새 뭐 명절 때 보면 안 되는 맞아요. 것들 해서 뭐 요새는 뉴스에도 되게 많이 그리고 나오고 요즘에는 신문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며칠 전 한 신문에 실린 이런 제목의 칼럼이 크게 화제였습니다. 명절 때 모처럼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질문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간다면 그에 대한 대답을 모두 질문 속에 있는 단어들의 정체성에 대해 되묻는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결혼은 언제 하냐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이죠. 정말 그렇게 할 수야 없겠지만 사실 무의식 중에 사람을 괴롭히는 대화는 특히 명절 때 가족 간에 많습니다. 올 추석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듣기 불편한 말을 사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과 결혼 관련한 잔소리가 대표적인데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지금 추석 명절을 없애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말부터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요? 지난 설과 추석에 이어서 이번 명절에도 이어진 청원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핵가족 시대고 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의미가 퇴색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네.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특히 이런 신문들이 지금 태색을 바꿔가지고 명절이 신문화 뭐 이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새로운 예의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특집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무슨 차례상에 전 올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전 부치는 게 사실은 차례 음식 준비하는 거 거의 조상은 전을 안 먹는다 뭐 요즘 그런 아니 이번 추석에 그게 유교 전통으로는 기름진 음식을 올리지 않았다. 차례는 제사와 달리 정성 들여 준비한 몇 종류의 제철 음식을 올리는 것인데 품이 많이 드는 전 등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명남학자 봉암 유정원 선생님이 분명히 제불용 보존지물이라 제사에는 이런 전부침이나 이런 걸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 매체들이 썼다면 지금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계속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했잖아요. 지난 시회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지금은 바뀐 문화들을 계속 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보니까 뭐 간소화하는 가족들 그러니까. 이야기, 뭐 차례 간소화하는 거, 그다음에 뭐 원래는 뭐 남자들이 다 준비했다 제사 그런 기사도 있고 전통적으로 네네.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바뀌긴 바뀌었나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시댁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시댁은 제사가 8월 13일 날 있고 8월 15일 날 이제 또 이제 추석을 지내야 돼서 그게 이제 13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는 누구지 모르니까 일단 누구지 모르니까 13일 제사 그거를 그냥 15일 날 합쳐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 시아버지의 할아버지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왜 그걸 합치면 좋겠는데 어머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니까 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13일 제사에 못 가면 어머님 혼자 차려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올해는 그나마 이틀 간격으로 상을 두 번 차리는 거예요? 상을 두 번 똑같이 차리는 거예요. 음식을 하나로 아니면 또 해? 또 다시 해요. 완전히 다시 해요. 그 있던 건 다 냉동실에 넣어버리고 새롭게. 왜냐면 저기 조상님 드신 거는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올해도 이제 당연히
토요일 날이 저희 그러니까 그 13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내려가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빨리 안 가면 이제 어머님이 혼자서 우리가 안 오니까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차도 막히고 막 아침부터 짜증이 막 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그 13일 제사를 좀 어떻게 합치려면은 이제 그런 거는 자기도 어른이니까 내가 맨날 얘기. 자기 이제 애기가 그래요, 아니야. 맞아요. 어른이야.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인으로서 이 제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자라고 어른들한테 제안을 하고 욕을 먹더라도 근데 안 하세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내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거를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제사가 이렇게 늘어나고 제사를 이렇게 줄이지 못하고 합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장남이 땅을 많이 받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편 주장이야. 그건 근데 있어요. 땅을 받으면 그 형이 땅 받아놓고 왜 제사 안 지내? 제사 왜 이렇게밖에 못 지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는 시골에서는 그 땅이 사실 지금으로 치면 돈도 몇 푼 안 되지만은 시골 땅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농사 짓는 땅 옛날에는 그 땅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 그 예전 장남이 땅을 받아서 쭉 우리 시아버지가 이제 장남이시니까 받았으니까 계속 그 제사를 잘 지내라 하고 형제들이 계속 압박을 해서 이걸 합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장남이 아니라 꼭 집안에 땅이 있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놔둬요. 이렇게 하나를 놔둬갖고 알짜배기 땅 하나 놔두고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집의 땅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들이 5명이야, 그럼 5개로 나눠요. 줬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운데 땅이 있어요. 가운데건 뭐 어디건 이 땅은 제사를 지내는 집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둘째 집에서 지낸다 그럼 둘째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첫째 가져가서 기독교 집안이라고 제사를 안 지내요. 실제로 이거 우리 집 사례입니다. 우리 아는 집 사례인데 땅을 안 지내. 제사를 안 지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막내가 내가 이 땅은 내 거다. 내가 가져가겠다. 왜냐면 내가 제사를 지내니까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줘야지 양심적으로 제사 안 지내면서 그러니까, 그걸 왜 받아먹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럼 제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까지냐의 기준인데 뭐 12번 다 제사를 다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서로 조율한 문제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문제가 분명 거기 개입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작은 집에서도 오시고 그래요. 제사 8월 13일 제사 때 이제 오신 분들 이렇게 하는데 그 땅을 나누면 되는데. 진짜 아니 그게 땅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계속 그 제사상을 이렇게 마치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이건 이렇게 나오고 저건 저렇게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가 좀 없네, 뭐 더 없나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줄이기 힘들겠구나, 합치기도 힘들겠구나. 이 분위기가 이러니 뭐 정말 뭐라 그래 찔러볼 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지풍파란 걸 일으켜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근데 아무튼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점점 노인들은 그러니까 더 노인이 돼가고 괜히 나 때문에 뒷목 잡고 쓰러지는 꼴을 보느니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빨리 하시기를. 그렇죠. 오늘 나와서 보니까 기사들을 쭉 보니까 영페미가 바꿨다 이러면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여성들이 이번에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그 페미니즘에 각성된 그 젊은 여성들이 집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그 풍지풍파를 일으킨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죠. 그런 식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과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왜 작은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들 하는 뭐 영페미가 늘었다 하면 그런 기사들의 류를 한 4개 정도 봤어요. 몇 건 정도. 예.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작은아버지는 당황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시대 흐름으로 뭐 우리가 잘 안 한 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훈훈한 기사가 마무리되더라고요. 네, 주요 매체들에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담겨진 거 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또 모 지역 방송 MBC 지역 방송에서 또 추석 풍경을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뭐 무슨 가문 몇 대손이 차례 이렇게 지내는. 저는 문화유산이라 생각한다니까요. 그쪽만 그렇게 하면 특별한 문화유산 다 쓰고.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다 쓰고 하셔야죠.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고조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조상들의 신의를 정성껏 모십니다. 햅쌀로 빚은 송편에 핵과일과 전, 산적 등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가족, 친지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상들께 술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상을 생각하고 우애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우리는 지내는 거지. 차례를 마친 가족들은 조상들의 묘를 찾아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족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도 주고받습니다. 이제 타지 생활이 더 익숙해졌지만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채우는데 고향집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기사에서는 엄마가 그래서 파업을 하고 스트라이크를 하고 딱 그냥 여행 떠났다. 이 기사를 다룬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딸들한테 얘기하고 나는 이제 안 하겠다 하고 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래 댓글이 이거였어요.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해? 뭐 가족과의 문화를 파괴시키는 뭐 이런 식의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사회가 계속 많은 변화들로 진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는 것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네. 우리 2주 연속 추석 특집. 그러니까. 공포의 추석. 한가위. 추석 이번엔 뒤풀이네요. 우리는 한가위가 할로윈이다. 네, 별로 쉬지 못한. 그래서 추석 말고 뭔가 새로운 연휴를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 이 딸들을 위한. 요즘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많이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점점 세대가 바뀔 거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처장님 비웃었어.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이거 스스로 그 권력을 놓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아주 버티다가 며느리가 안 들어오거나 며느리가 도망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해줘가지고 밥을 쫄쫄 굽거나 뭐 온갖 그 특단의 뭐 손주가 결혼을 못 한다든지 애기가 안 생기거나 난리를 쳐야 애기가 안 생기는 건 또 제사를 안 지서 그래. 아니 근데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제사를 안 지내서 그래. 제사를 열심히 지내서가 아니라 어른들 생각에는 그래 조상님을 덜 모셨어. 그래서 애기가 뭐 이거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여성이랑 이제 더 이상 여성 이런 식으로 다뤄서는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구나. 그렇죠. 이거를 사회가 느껴야지만 변한다. 느끼려면 미디어에서 또 많이 다뤄주고. 아니 느끼려면 처장님부터 스트라이크가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처장님의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요. 그게 오늘 저도 아까 지금 인터뷰 길게 하고 들어왔잖아요. 인터뷰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이게 말로만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내 삶이 바뀌는 거 이게 병행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깊게 나누다가 말과 행동이 동시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현명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하다가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이산 가족들은 고향 북녘 땅이 더 그리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추석을 맞은 이산 가족들의 소망을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건 아버지, 어머니, 묘지 찾아가서 한 번 실컷 우는 거. 이산 가족이 성묘를 함께하는 방안까지 논의한다는 소식에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나도 참배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한결 낫죠. 내 소원은 이북에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니까. 명절이 돼도 예전처럼 북적이던 시골 마을의 풍경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 문제인 건 출산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적조차 뚝 끊긴 채 마을엔 쓸쓸함만 감돕니다. 그나마 마을을 지키는 건 어르신들 뿐입니다. 전에는 뭐 사람도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나가 살고 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들도 줄고 학생도 없고. 20여 년 전 북적이던 마을의 모습은 이젠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뭐 가구 수도 반 이상 줄고 또 인구는 뭐 3분의 1 이상. 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휴에도 굴뚝 위를 또 거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류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굴뚝 앞에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높이 75m의 굴뚝 위에서 추석을 맞은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씨와 박준호 씨를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을 대신해 차례를 지낸 동료들이 차례 음식을 줄에 매달아 굴뚝 위로 올려보냅니다. 힘내겠습니다. 동기도 오늘 고맙습니다. 공장 정상화와 최소 생계 보장을 요구하며 스스로를 하늘 감옥에 가둔 지 317일째. 폭염도 이겨냈고
다가올 혹한도 견뎌내리라 다짐합니다. 해고 뒤 세상을 떠난 동료의 영정 앞에서 상복을 차려입은 25명이 차례를 지냅니다. 서울 고용노동청에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조합원 25명이 이틀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 채용 조건으로 사측이 부당하게 노조의 소송 취하와 체불임금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언급해서 알려진 6411번 버스가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 버스가 시내버스인데도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버스라고 했죠. 연휴가 이어지는 추석 당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빈자리도 찾을 수 없는 출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직원 수가 17,000명이나 되는 포스코의 노동조합원이 단 9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상 노조가 없었던 셈인데 최근 포스코에 새로운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그러자 사측이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서 이 새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목포 신항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조금 이른 특별한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미수습자 5명을 찾는 일은 다음 달 종료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월호가 인양된 뒤 이곳에서 차례상이 차려진 건 처음입니다. 세월 안에서 애들이 나왔고 잠수사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세월호는 아이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민원연에 가입하게 되셨나요? 아, 언론이 너무 답답해서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 민원연에서는 언론 개혁운동뿐만 아니라 언론 감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입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저희가 5월에는 광주 순례도 가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회원 캠프, 신입회원들 가입하시면 신입회원의 날, 그리고 달마다 회원분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회원분들 대상으로 언론 관련된 혹은 시국 관련된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 10,000원밖에 후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유, 10,000원도 큰 금액입니다. 저희 민원연은 100% 회원분들의 회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결국 모여서 이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회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바로 그것이 민원연의 꿈입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주세요. 민원연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민원연 소식 좀 얘기해 보세요. 뭐 네. 없어요? 추석과 이제 어르신들 모시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희 언론계 어르신이죠. 고 성유보 선생님 네네. 추모제가 다가왔습니다. 네. 원래 10월 8일이 이제 작고하신 날인데 저희가 매년 이제 3년 동안 계속 추모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추모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 어제 결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과 이제 얘기하는 건 저희 민원연의 아이디어로는 우리가 그냥 선생님 추모제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회원들이랑 같이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면 지금 마석 모란공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석 모란공원에 이제 많은 민주열사분들이 계세요. 뭐 전태일 열사부터 시작해서 이소선 어머니, 문익환 목사님, 김근태 의장님 계시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도 얼마 전에 그 많은 열사들이 계시는데 거기를 같이 인사를 쭉 드리는 그러니까 마석 모란공원 투어, 열사 투어 같은 걸 하면서 함께 성문유 선생님을 모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프로그램이. 근데 이제 올해 그것을 시작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지금 논의하는 중이에요. 근데 저희만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뭐 다른 여러 단체들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하고 그동안 3년 동안 추모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는 당연히 뭐 이제 제사를 같이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고 장례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장례를 같이 했던 장례위원회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이제 장례 비용이 좀 남았어요. 뭐 다 이것저것 하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9개 단체 정도가 같이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장례를 같이 진행했던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논의를 해서 한 것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추모제 돌아가신 날 기일에 맞춰서 추모제를 하고 그다음에 성유보 특별상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제 종잣돈 같은 것이 조금 있어요. 아주 적지만 근데 성유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잠깐 설명을 짧게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막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성유보 선생님은 저한테만 얘기하면 저한테는 진짜 뭔가 민원연에서 알고 있는 모든 선생님 중에서 가장 친근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다른 거예요. 어르신들이 들으면 서운해하시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선생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제가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선생님들이 도대체 너 뭐가 더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게 얼굴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눈물이 그렇게 계속 나냐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성유보 선생님은 조금 젊은 세대예요. 동아투기 선생님 중에서 민원연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고령은 아니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임재경 선생님 저희 그러니까 송건호 선생님이 사실 제일 위 세대고요. 송건호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한겨레 초대 그 이제 사장이셨던 그리고 민원연의 첫 번째 의장이죠. 그렇게 어르신 세대는 아니고요. 그 세대를 모시면서 보필했던 그래서 민원연의 초대 사무국장이었어요. 성유보 선생님이 그리고 민원연이 이제 처음에 이제 되고 나서 조금 민청년이라고 있잖아요. 그쪽이 이제 어려워서 뭐 여기저기 아무튼 다른 단체도 다니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와일드카드 같은 분이었어요. 뭐가 좀 어디가 어렵다 하면 투입되면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그런 일꾼이셨고요. 그러니까 언론운동도 굉장히 훌륭하게 해내셨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통일부분 각 분야에 있어서 정말 연대를 하고 그런 연결고리가 되시는 분 같은 그래서 그냥 언론 분야에서만 언론 분야의 어르신만 아니라 통일이나 이 정말 민주사회 전체에서 역할을 해내셨던 그래서 그런 분이셨던 만큼 정말 장례도 잘 치르고 이제 같이 기억하고 그래서 했던 그 뭐 9개 단체가 같이 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그럴 일이 아니었는 돌아가실 병이 아닌데 아주 간단한 시술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몇 번 굉장히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 아프실 때는 다 잘 이겨내셨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뉴스타파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 인터뷰 그러니까 선생님 관련된 그 꼭지를 하나 만들고 있었어요. 뉴스타파가.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안에 조금 어디가 안 좋으니까 시술을 좀 받을게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다 중단된 상태에서 그냥 시술을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시술도 잘 끝나셨는데 그 시술이 끝나고 나서 한 이틀 후에 갑자기 이제 후유증처럼 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저는 그날 그 돌아가신 날 제가 어디 시청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시청에 그걸 하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진짜 막 울면서 이제 선생님 그 처음에 그 병원에 입원하셨던 그 병원으로 이제 일산으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문자를 돌렸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돌아가셨다. 했는데 거기 병원에 가는 2시간 동안 진짜 한 200명한테 문자가 온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거짓말이냐, 뭐냐, 왜 그러냐 막 그랬는데 계속 울면서 똑같은 말 몰라요. 가서 알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서 하고 근데 사모님을 막 졸라가지고 사모님은 성유보 선생님의 사모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성유보 선생님은 진정한 평등 가족이었거든요. 정말 사모님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처가 수준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사모님이 워낙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또 이렇게 이물 없이 대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됐다고 이렇게 화려한 장례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가족장으로 아주 작게 여기에서 있겠다. 굉장히 작은 장례식장을 잡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다. 너무 좁고 멀고 하니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안 하신다고 해서 아드님도 안 하신다고 하고 해가지고 정말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부영 선생님이 성유보 선생님이랑 완전히 친구예요. 완전 절친. 이부영 의원 전 의원이. 근데 이부영 선생님이 가족을 이제 우리 막 울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부영 선생님이 너의 아버님 그리고 당신의 그 남편은 가족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에 이 가치를 당신들이 그렇게 자꾸 좁히는 것은 우리에게 추모의 그걸
박탈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뭐 너네 아버지로 막 정말 화려하게 보내겠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분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가 잘 보내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장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막 광고도 내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위원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해주셨는데 우리는 선생님에게 말한 게 그냥 그야말로 언론과 통일의 길을 가신 분이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언론운동은 잘 이제 뭐 하고 통일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되셨어요. 초창기에 우리랑 일할 때는 엄청 언론운동 중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통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잖아요.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실 통일단체들이 되게 위축되고 힘들었는데 그때 통일단체에 가셔가지고 힘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어른이 이렇게 와가지고 니네 잘한다 하는 게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통일단체에서는 그렇게 척박했던 시기에 선생님이 통일단체에 와서 막 우리 뭐 8.15 때 광화문에서 행사하자 막 이렇게 사실 그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선생님이 살아계셔서 봤으면 지금의 상황 진짜 얼마나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막 선생님 말도 안 돼. 무슨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광화문에서 8.15 행사를 북이 와가지고 하는 8.15 행사를 하게 해주겠어? 그거 말도 안 돼요. 막 이렇게 선생님 왜 이렇게 허황된 소리를 하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막 꿈꾸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추진하자.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너무나 많은 좋은 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그 사람을 정말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한 명 한 명이나 어쩔 때는 어떤 회원은 보면 참 쓸데없는 소리 길게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막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래도 다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고민 뭐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뭐 어떤 불만 이런 거 막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그게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나 정말 평범하고 이름 없는 어떻게 보면 저분이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의 분을 만나도 늘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저러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하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네네네네 약간 건성대하고 건성대하면서 저 바빠요. 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싹 빠져나가거든요. 선생님은 안 그랬어요. 정말 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당신 정말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바꿀까? 그거를 해서 그래서 언소주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언론 소비자 주권 그 국민 캠페인 거기가 결국은 조선일보 불매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지금 이태봉 처장이나 뭐 그 전 대표들 양재일인가 그분하고 감옥에 갔을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선생님을 모시고 그 방송 독립 네티즌 탄압 범국민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도 연세가 되게 많으셨는데 그 이명박 정부에서 그 단체의 대표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대표를 한 이유가요. 다른 사람이 하면 잡아가는데 설마 성유보를 잡아갈까 이렇게 생각해서 성유보 선생님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우리 뭐 박서훈 대표나 이런 사람 했으면 그냥 연행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어르신을, 상징적인 어르신을 부탁을 했는데 이름만 걸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맨날 오시는 거예요. 이름만 걸어달라 그랬는데 그 단체를 우리가 사무국을 차렸거든요. 매일 오시고 그 언소주가 그렇게 감옥에 갔을 때 막 면회 가자고. 면회 빨리 만들으라고. 가족면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 그 사람들을 빼서 이렇게 접견실 만들어서 부인이랑 만날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면회할 수 있게 막 압박해가지고 국회를 그걸 우리가 이제 해달라고 해서 하고 뭐 여러 방식으로 그분들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언소주의 이상과 굉장히 큰 역할을 거기서 또 해주셨거든요. 만약에 민원연이라는 정체성만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면 그냥 나는 민원연 이사고 민원연의 내가 민원연에서 높은 정말 최고의 그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름 없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으며 거기 가서 거기를 민원연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각 단체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유보 선생님 하면 자기만 좋아하는 줄 알아,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렇진 않아. 솔직히 모든 사람 박애주의자야. 모든 사람을 다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게 한결같이 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성자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웃고 자기 욕심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게 추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서운해하고 그러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냥 동아투이 어르신, 뭐 언론운동 하던 사람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추모를 잘하고 싶은데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막 제가 혼자라도 그 일을 해서 추모제 기일 날마다 막 가자 이렇게 해서 막 가자 이래서 가고 싶지만 또 언론계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르신들을 다 성유보 선생님처럼 다 모시지 못할 바에는 시간을 좀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모를 다 같이 다른 분들도 함께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낸 아이디어가 마석을 추모하는 그런 날로 따로 해서 마석에 있는 많은 민주열사들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사실 거기에 배울 만한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몰라요. 그런 거를. 그래서 같이 거기 가서 참배하고 거기에 있는 민주열사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삶을 이렇게 기리고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10년 걸려도 다 못할 거다.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저는 막 건성건성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딱 이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가자라고 하고 좀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뭐 나는 이소선 어머니에 더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해도 되지만 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고 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그런 날로 우리가 가을을 선생님이 이제 10월 8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0월 한 달에 날을 잡아서 그렇게 마석을 방문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에게 이제 여쭤봤는데 다른 단체들도 성유보 선생님만 추모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다른 단체들한테 이제 여쭤봤는데 민원연 뜻대로 하셔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가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선생님 추모와 함께 또 다른 분들도 같이 모시고 좀 공부하고 같이 느끼고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년부터 할지 올해는 그냥 성유보 선생님만 찾아뵐지 요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결정해 주시죠. 10월에 지금 이 방송에서 결정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지. 왜냐면 김 차장님 결정만 있거든요. 지금. 아 진짜요? 김 차장님 인감만 있습니다. 결정하시면 왜냐면 이게 다음 주야. 만약에 우리가 추모제를 하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되시는 분들이 또 원래대로 하면 각 언론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분 언론 통일단체들 해서 그 버스 하나 대절해서 같이 가거든요. 근데 평일이면 사실은 회원분들이 오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추모 행사를 같이 도는 행사를 하면 10월 중에 어느 하루 뭐 토요일 이렇게 좀 잡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정을 오늘이나 내일 오전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김학래 차장님이. 근데 지금 약간 미루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10월 8일 날 하는 건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추모제를? 네. 지금 준비하기엔 좀. 맞아요. 그래서 조직하기 힘들죠. 그냥 미루고 우리 민원연 행사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3일? 저희가 조만간 날을 잡아서요. 다음 방송 때. 토요일쯤에 가게 될 거예요. 10월 안에 해서 하루 성유보 선생님도 찾아뵙고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민주열사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탐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같이 오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뭐 나 어린 친구들도 뛰어놀기 괜찮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많이 우리가 많이 이제 지원해주시면. 5월에 광주술래 가잖아요. 그러면은 송건원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 김태용 선생님, 저희 민원연과 인연이 있는 세 분을 주력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거기 이제 5.18 영령들 참배하고요. 그리고 또 그 구묘역으로 가서 여러 열사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참배를 하거든요. 그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광주에는 평소에 너무 멀어서 정말 못 가셨던 분들 마석묘역으로 한번 마석 순례를 하는 그 시간을 5월에는 광주, 10월에는 마석 이렇게 가는 시간을 마련을 할 테니까요. 민원연 회원 아니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와서 참배하고 민주영령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을 아주 정말 좋은 계절에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 젊은 친구들 말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1구역, 2구역, 구역에 되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열사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소식은 없나요? 네. 마칩니다. 끝?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또 이 추석 수다는요 너무 길었으니까 적당히 잘라주시고요. 편집? 적당히 잘라주시고요. 성유보 선생님 중심으로. 네, 성유보 선생님 곧 공지할 테니까요. 마석순례 하는 날 여러분들 많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들 말고 대학생들 그리고 나이가 들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누구나 저 같은 분들은 손에 손잡고 모든 분들 함께 오시면 더 좋은 시간으로 본인의 삶을 저는 열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자기에 대한 고백과 고민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자극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노회찬 의원이 보고 싶은 여러 가지 각자의 노회찬 의원 가신 다음에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각자의 이유들로 오셔서 그런 기억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잘 기획해서 다음 주에 짠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저희 그 토요일 판에서 짠 하고 보여드리는 내용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